약관에는 자살한 때도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 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도 일반 보험금만 지급해오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 나온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보험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 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 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 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박 씨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 보험금 6,300만 원만 지급하고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습니다. 박 씨 등이 소송을 내자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 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 판사는 그러나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아니더라도 보험 가입 2년 뒤에 자살한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에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뒤늦게 이를 발견한 보험사들은 표기상 실수라며 약관을 수정하고서 그동안 자살 시 일반 보험금만 줘왔는데 재해 사망보험금은 일반 보험금의 2배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대표적으로 ING생명에 제재를 가하면서 자살보험금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또 미지급 보험금을 주라는 금감원 통보에 보험사들은 소송으로 시비를 가르겠다며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 존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이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생보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 금감원이 접수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은 40여 건으로 삼성, 교복, 한화 등 업계 빅3와 함께 ING와 신한, 매트라이프, 농협 등은 모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소송까지 합치면 수백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4월 말 기준 생보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2,179억여 원에 달합니다.